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솔루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의 발표를 맡게 된 KMAC DX 본부 디지털 테크센터의 이경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오신 청중분들이 첫 번째 해당 세션에서의 발표는 DX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 번째 제가 발표하게 된 세션은 솔루션을 어떻게 잘 도입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도메인적으로 이러한 솔루션들이 도메인에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좀 오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중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DX 전환 이후에 DX 전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솔루션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첫 번째는 AI 옵스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나오게 되겠고요. 이런 AI 옵스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좀 세부 아키텍처, AI 옵스에 대한 기반의 솔루션 종류 이런 활용 사례들을 제가 좀 목차로 해놨는데, 앞으로 나오는 진행에 대해서 AI 옵스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런 AI 옵스에 대한 이런 키워드가 사실 이런 AI 솔루션과 굉장히 밀접하게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런 AI 옵스라는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좀 설명드리고 다음 솔루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I 옵스 개념 및 배경입니다. 개발자나 AI 실무진분들의 업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AI 옵스에 대한 키워드가 좀 도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AI 옵스가 이런 키워드가 도래를 했는데 개발자와 실무 담당자분들이 어떠한 니즈가 있으신지 파악을 해봤더니 개발자분들은 AI 개발 시에 업무 효율화가 많이 좀 필요하신 상황이고, 또한 이런 AI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협업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좀 어려운 문제 때문에 AI가 개발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좀 많습니다. 여기 대부분 계신 실무 담당자분들께서도 요즘에 워낙 DX에 대한 이런 전환에 대한 니즈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AI를 도입을 해서 업무 효율화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고, 또한 이러한 AI를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AI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그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 니즈가 있으신 상황에서 이런 AIOPS라는 이런 개념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AIOPS라는 게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AIOPS는 이런 AI Operations의 준말입니다. 즉 AI와 디벨롭먼트의 개발이라는 단어의 dev와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의 약자인 옵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AI 옵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대부분의 계신 분들은 많이 생소하시기 때문에 딱 한 단어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AI 자동화 운영 환경을 AI 옵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AI 옵스에 대한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냐? 아마 1980년대도 90년대 이때부터 이때부터 컴퓨터가 나옴으로써 AI나 이런 머신러닝 등등의 개념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러한 개발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개개인이 수동으로 개발을 하고 굉장히 사일로화된 이러한 운영상에서 개발을 진행했다면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아직은 AI까지는 아니지만 개발에서 DevOps라는 용어가 출현을 먼저 했습니다. 이 DevOps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AI 옵스에 어떻게 보면 전신이 되는 키워드인데요. 즉 Development Operation만 합쳐진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DevOps의 출현으로 어느 정도 개발 환경, 즉 웹 개발이든 이러한 웹 개발이든 그런 개발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이러한 자동화가 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개선도 좀 가능했다는 점이 좀 장점이 있겠고, 또한 2010년대 들어서는 이런 머신러닝이라든가 AI가 특히 알파고 나온 뒤로 많이 붐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것들이 붐이 일어난 뒤에 이러한 데이터 버전이나 AI 모델에 대한 실험을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또한 AI 모델을 더 개발을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 등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런 AI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이 좀 조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마지막 AIOPS라는 플랫폼 개념이 2020년도에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의 전반적인 수명 주기에 대한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업무를 자동적으로 개발했을 때 업무를 자동적으로 배포하고 이러한 것들이 통합 플랫폼이 등장을 했고, 또한 최근에 22년도, 3년도 이후에 생성형 AI가 나옴으로써
이제 이러한 생성형 AI의 그 중에 하나인 제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LLM이라고 하는 것과 통합된 또 LLM Ops라는 또 개념이 나와서 이러한 방안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AI Ops에서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집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Ops라는 것에 대한 좀 플랫폼 도입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런 AI Ops 좀 선두적으로 끌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 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그 EU나 이러한 좀 나라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해외 특히나 미국에서는 유명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좀 중소나 중견기업들도 많이 AI Ops를 적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만 좀 일부분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고 아직 우리나라의 국내나 뭐 중소 중견기업들은 아직도 좀 많이 미비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AI 옵스에 대해서 체계에 대한 더 잘 이해를 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AI 옵스에 대한 이제 좀 세부적인 아키텍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AI 옵스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제 AI 옵스란 분석에 대한 전략 및 인프라에 대한 설계부터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을 때 데이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하는 거, 또한 이러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잘 됐을 때 데이터를 잘 전처리할 수 있는 것, 또한 잘 전처리된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나 AI 모델링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잘 고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한 AI 모델이 잘 개발이 됐다면 마지막이 이러한 인사이트에 대한 도출과 한 번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학습 기능 구현까지 탑재되어 있는 이런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게 이제 AI O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I 단계별 세부 아키텍처에서 아까 말씀드린 좀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강화 모습을 좀 살펴보면은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전략을 수립하고 뭐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프라나 아니면 보안에 대한 이러한 전략 및 설계를 진행을 하고 또한 데이터에 대해서 비저형 데이터와 저형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어떻게 잘 수집을 하고 또한 데이터에 대한 뭐 비식별화라든가 이런 보안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또 품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또 제고를 시킬 것이며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이 완성이 됐다고 했을 때 데이터가 이제 모델링이 들어가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좀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인프라나 데이터 가공에 대한 AI 옵스 중에서 이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빅데이터 분석 및 모델 고도화 부분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떠한 모델을 바탕으로 학습을 시킬지 또한 저학도를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모델을 어떻게 고도화할지 또한 단순히 한 번의 모델 개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효율화 관점에서 어떻게 할지 또한 자동화 분석, O토ML 같이 단순히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하고 싶을 때 좀 자동화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 옵스에서 두 번째 좀 세부 아키텍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세 번째는 이러한 모델링이 잘 도출이 됐을 때 이제 인사이트 도출이나 지속 가능한 학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컨티뉴어스 인터그레이션이나 뭐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와 같이 뭐 이런 것들을 CI/CD라는 용어로 하는데 개발된 모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에 잘 접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잘 배포를 할지 또한 학습에 대한 모델들을 계속해서 쌓이는 모델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 또한 나오는 인사이트들을 어떻게 잘 표출을 할지 또한 계속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리소스에 대한 유연성이라든가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제 갑자기 분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비해 달라졌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자동적으로 탐지를 해서 어떻게 학습에 대해서 좀 지속 가능한 좀 유연하게 학습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세부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옵스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인프라 땅과 데이터 땅과 AI 모델 땅과 마지막에 이제 인사이트 땅이 총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또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AI 옵스 플랫폼에 다 담겨 있다고 플랫폼 구성도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맨 아래 이쪽에 나와 있는 이제 물리 논리의 이제 하드웨어 자원이라든가 이러한 분산에 대한 저장 자원 클러스터, 뭐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 운영 클러스터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프라 단에 좀 해당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윗부분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마이그레이션해서 AI 모델링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
또한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박스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잘 구비가 됐을 때, 구축이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대시보드 플랫폼에 잘 표출할 수 있는지 등등.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LLM 옵스와 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LLM에 대한 같이 연계에 대한 부분도 이런 플랫폼 구성도에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었던 플랫폼 구성도에서 저희가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처음에 이 하드웨어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즘에 그 솔루션 나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요즘에 AI 학습이나 추론의 하드웨어 장비, 특히나 다들 잘 많이 들어보신 GPU에 대한 자원이 많이 좀 필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공급에 비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GPU에 대한 가격이 비싸고 원한다고 해서 제때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나와 있는 한 가지의 솔루션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고성능 컴퓨팅 대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하드웨어 대여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하고 조금 이제 중소기업의 클라우드냐 물론 대기업의 클라우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중소기업에서 보통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솔루션들은 보통 저희가 AWS라고 하는 뭐 클라우드라든가 뭐 GCP, MS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러한 클라우드 등등의 클라우드에 비해서 굉장히 한 40에서 6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하드웨어를 대여를 해주고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내부 서비스를 구축하기는 힘들지만 보통 진행하기 전에 보통 애독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POC 등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하드웨어 장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으셔도 이러한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직접 구축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운영 쪽입니다. 방금 이제 하드웨어 쪽을 말씀드렸으면은 이러한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붙어서 실제로 이제 AI 모델을 위한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리소스들을 좀 유연하게 관리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명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런 100명에 대한 그냥 하드웨어만 구입을 해놓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러한 뭐 컨테이너 기반, 뭐 쿠버네티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 어떠한 스타트업이라고 예를 들면은 뭐 100명이 들어왔다가 어떠한 뭔가 마케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갑자기 10,000명으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기존의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미 그 인원에 대한 하드웨어만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폭증하는 그런 들어오는 인입되는 이러한 소비자들, 고객들에 대응해서 맞춤형으로 뭔가 하드웨어를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러한 인프라 운영에 대한 솔루션을 활용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그러한 들어오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리소스들이 자율적으로 좀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솔루션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 보통 뭐 AI나 학습이나 추론 아니면 고객이 이제 이미 됐을 때 시스템의 부하나 이러한 장애가 많이 효율성에 대한 저하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면은 좀 시스템의 유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또한 이런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이런 운영에 대한 안정성 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솔루션은 이제 데이터 분석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인프라 땅이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인프라 땅 연계를 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뭐 코드를 짜고 요즘은 뭐 노코드에 대한 직접 사람이 코드를 짜지 않더라도 조금 UIX적으로 좀 잘 되어 있는 솔루션도 많은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모델 개발을 이렇게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모델 개발을 한번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CI/CD의 관점, 즉 모델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솔루션이 없다면은 자동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러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있다면은 이러한 데이터 모델이 개발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배포하고 자동화시키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수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나 자원이 좀 소요가 됐다면은 이제 이러한 솔루션을 도입한 이후에는 모델 개발부터 배포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개발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향상이라든가 아까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효과적인 모델 관리 등으로 인해서 좀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가 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 BI 솔루션이라고 해서 AI 모델이 잘 개발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표출하는 이런 솔루션도 중요한데 이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런 BI 솔루션들을 잘 활용할 경우에 저희가 특히나 요즘에 AI가 접목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뭐 단순한 통계 및 빈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마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AI가 도입이 기반이 된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러한 단순 통계나 빈도를 표출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AI에 대한 이런 맞춤형에 대한 이런 BI 솔루션도 필요한데 이런 AI에 대한 맞춤형 인사이트에 대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이런 BI 솔루션을 도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자동화된 데이터나 AI 모델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화된 맞춤형 의사결정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예측 결과나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성형 AI 같은 솔루션도 이제 아까 AI 옵스에 붙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뭐 생성형 AI, 즉 LLM 같은 경우가 뭔가 요약해주고 생성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이러한 그 AI 옵스 안에 생성형 AI가 활용될 경우에 뭔가 뭐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그 즉시 바로 디버깅할 수 있는 그 오류들을 잡을 수 있는 경우에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것들이 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뭐 ChatGPT나 이런 걸 뭐가 다르냐라고 여쭤봤을 때 ChatGPT는 아무래도 데이터와 연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한 그 오류를 잡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해당 솔루션들을 구축해 놓은 AI 옵스를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LLM을 같이 도입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데이터가 이미 그 내부적인 DB 안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일반 뭐 ChatGPT나 이러한 솔루션보다도 조금 더 오류에 대한 대응이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실무 담당자분들께서 AI나 이런 것들에 대해 아무리 좀 쉽게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소한 용어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부분도 생성형 AI가 탑재되어 있는 생성형 AI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좀 어려운 용어 등들도 좀 LLM을 활용할 경우에 쉽게 좀 물어보고 질의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AI 옵스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기대 효과로서 이제 AI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동화된 뭔가 통합이나 배포, 개발할 때 이런 파이프라인을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속도나 민첩성 등도 당연히 향상이 될 거고요. 또한 모든 실험에 대한 뭐 데이터라든가 코드 이런 모델들을 다 버전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재현성도 가능하고 해서 굉장히 좀 이점이 있고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 환경이 마련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개발을 할 때 개발자들 간의 이러한 협업이라든가 또한 개발을 할 때는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실무 담당자에 대한 도메인 전문가의 소통도 필요하고 또한 개발에 대한 좀 지식이 없는 프로젝트 매니저분들 이런 분들 같이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러한 AI 옵스에 대한 솔루션을 활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데이터 과학자나 개발자나 운영팀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더 원활하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무 담당자 분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실 수도 있고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원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하고요. 또한 뭐 AI에 대한 모델의 성능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연히 이런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은 당연히 리소스에 대한 불필요한 리소스에 대한 최적화라든가 이제 어느 정도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효율적인 통합을 통해서 뭔가 비용에 대한 운영 비용에 대한 절감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된다고 하면은 이제 AI 기반이기 때문에 신속한 특히나 실시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통계에 대한 빈도에 대한 거에 그치지 않고 이런 AI 기반으로 인해서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AI 옵스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활용하면은 나올 수 있는 기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옵스에 대한 솔루션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시사, 그 라이브 커머스의 시사 사례입니다. 시사는 저희가 영상 기반의 쇼핑 사업의 접근성과 차별화된 라이브 커머스를 제작하는 회사고요. 이러한 시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화형 동영상 경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관리형 라이브 스트리밍에 있어서 이런 AI 솔루션을, AI 옵스 솔루션을 활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바일에 대한 방송을 자동으로 인코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인코딩을 하고 저장 이후에 이런 뭐 주문형 비디오 콘텐츠라고 하는 이제 VOD를 생성하는 데 도와주는 데 있어서 AI 옵스를 이제 활용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가장 큰 효과는 보통 30초나 걸리던 생방송에 대한 지연 효과를 3초나 줄여서 실시간으로 고객과의 채팅을 읽고 바로 회신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서비스 개선을 진행을 하였고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KPI지 않습니까? 동시 접속사 수라든가 시간대별 평균, 최대 동시 접속사의 수 등에 대한 스트리밍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의 시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서 AI옵스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한 사례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K사는 이제 9,000개 이상의 어떻게 보면 쇼핑몰과 브랜드를 하나의 앱에 모아서 좀 효율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모바일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요즘에 아무래도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고객이 좋아하는 스토어나 시상품들을 모아서 조금 더 차별화된 이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이런 AI옵스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쇼핑몰 쪽에서 제공을 할 때 보통은 뭔가 촬영을 하거나 해서 이제 이미지에 관련된 것들을 AI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다양한 상품 중에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본인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를 찍어서 전송을 하면은 본인에 대한 사이즈와 모델 착용한 이미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린 이런 AI옵스를 활용해서 굉장히 시간을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한두 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이러한 대량의 상품 이미지 또한 최대한 AI옵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측면에서 확장성도 유지를 하고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운영 비용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운영 비용 또한 절감을 많이 했다라는 이제 점이 좀 굉장히 이 중에서는 이제 큰 사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런 메타 정보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회사 차원에서도 많은 비용도 절감을 시켰고 또한 이런 AI 또한 이런 AI옵스 솔루션을 통해서 적용을 한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고객 경험에 대한 가치 혁신 사례를 이루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뷰티 회사인 이제 A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이런 정보 기술과 뷰티 서비스에 대한 융합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 전통적인 데이터 플랫폼 구조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런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브랜드가 아마 이제 30개 이상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아마 40개 이상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고객 회원들에 대한 DB들, 연령이나 구매 및 상담 이력 등에 대해서도 실제로 필요할 때 분석이 필요할 때 1초 내에 탐색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AI옵스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을 한 사례가 있고 또한 브랜드, 채널, 국가 상품 등의 모든 실적에 대해서 여기도 KPI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KPI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에도 이제 AI옵스에 대해서 솔루션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이제 당연히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효과적 의사결정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추천이나 리뷰 검색 등에 대한 AI 이런 기술이 포함된 개인화 서비스나 피부 진단에 대한 고객의 피부 진단에 대한 결과, 피부토에 대한 측정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들을 다 솔루션 안에 다 데이터화를 시켜서 앞으로 좀 맞춤형 이러한 그 화장품 등으로 사업을 고객들한테 선보일 예정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AI옵스 솔루션 기반의 이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프리랜서 플랫폼이 이제 K사가 또 있습니다. K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서들과 그대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겠죠. 그런 의뢰인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마켓을 운영하는 회사고, 서비스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러한 대용량에 대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데 이러한 필요성이 증대를 해서 AI옵스를 도입한 사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K사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분석을 잘 할 수 있고 또한 AI를 도입을 하는 이런 머신러닝을 잘 도입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 수집부터 AI 모델링까지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연동이 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고객 분석과 효과적인 퍼널 개선 작업을 위해서 대시보드 솔루션인 이런 BI 툴까지 활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이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이러한 재능 구매자, 회사 측면과 이러한 재능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 여정에 대한 가시성이 생겼기 때문에 퍼널 개선 작업을 통해서 기존 대비의 구매 전환율이 30% 높아지고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 이탈률이 40%나 감축됐다는 이런 결과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데이터나 AI 모델링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함에 따라서
이런 어떻게 보면 온라인 프리랜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추천 시스템이라는 AI 그러한 그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컨텐츠를 통한 구매 전환율이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무려 400%나 증가하는 이러한 효과도 거뒀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좀 랩업을 좀 해드리면은 AI 옵스에 대한 개념, 그래서 AI 옵스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부터 데이터, 또 AI 모델링 그것들을 보여주는 대시보드에 대해서 이런 하나하나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에 대한 솔루션 자체들은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 다 하나로 아우르는 솔루션들은 거의 없고 회사가 각각 개별 이런 펑션들의 다 특장점이 있는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이러한 영역에서 이러한 솔루션들을 다 조입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말씀드린 이런 발표 내용을 통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